반갑습니까, 정인태입니다. 믿었던 베트남의 한국 수출기업 발등, 제2의 중국 델라. 네,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요. 베트남이 작년에는 수출 1위국이었어요. 그래 믿었던 베트남의 한국 수출기업이 아주 발등이다. 지금 제2의 중국 델라 세계일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베트남이 생산기지 역할, 베트남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 대베트남 수출 부진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고, 수출액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국 다변화 필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 89%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과 무역 구조가 비슷하고 장기 대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국이 살 길은 결국에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유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건입금 제도를 시행해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할비 이런 거 폐지하고 업무 추진비 이런 것도 완전히 선결제 후 집행으로 바꿔버리고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이 계속 어려운데 베트남에 의존했는데 베트남도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전염병 사태 때도 보셨던 것처럼 엄청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전염병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놓고 들어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 지역을 경제 자유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대폭 감면시켜주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을 유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는 전력 부족에 가로등 전기 사용량 25%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제가 아세안 지역 출장을 갔을 때 베트남 지역, 하노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전기가 나가가지고 이 하노이 주변 지역, 뭐 흥엔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박린, 삼성이 박린에 있죠. 전기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선풍기도 못 트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한 온도가 35도 정도인데 사실상 체감은 뭐 40도, 한 5도, 50도까지 가버리는 거죠. 어떤 때는 또 이제 40도까지 올라가 버리고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전력이 굉장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베트남 이런 또 집 구조가 통풍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통풍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더위에 노출되면은 이거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전기 끊겨서 치킨도 못 튀긴다. 세계 공장 코앞인데 폭염이 웬수다. 네, 굉장히 더운 거죠. 그래서 이 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음식이 부패되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 배탈이 난다든지 위장염에 걸린다든지 또 대장균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베트남에서 공안 피습 사건이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분쟁론 제기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의 토지 둘러싸고 주민 당국이 갈등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은 언론이 통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56세 남성에게 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게시글 삭제 재발 방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지금 부과받는 이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베트남에서도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종교 자유와 토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면서 현 정부와 맞서면서 공안 4명이 숨지는, 그리고 공무원 2명과 민간인 3명도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발언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섬 영유권을 놓고 대만, 중국, 베트남이 3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베트남과 이 뭐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 남중국해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정학적으로 이 불안 요소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무더위 후에 전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북부 베트남,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은 지금 뭐 5월, 뭐 제가 갔을 때는 5월인데 5월도 엄청 더운데 지금 6월이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렇게 더운데요. 네, 거기에다가 또 7월로 갈 텐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폭스콘 베트남 생산 공장도 전력 부족으로 일부 가동이 중단됐고, 뿐만 아니라 이 삼성도 지금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측면들은 우리의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거. 지금 중국에 의존하다가 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제 미국에 의존하다가 또 미국에서 뒤통수 맞으면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더불어서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고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경제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이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지금 감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